요즘 아파트 시장 정말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다른 한쪽에선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뜨거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규제박 부동산, 오피스텔 시장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 현재와 미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월세는 또박또박 나왔는데 가격도 안 오르고 해서 올해 초에 정리했거든요. 괜히 팔았나 싶네요. 이게 최근에 오피스텔 파셨던 50대 직장인분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래요. 진짜 후회가 막 묻어나죠. 이 한마디가 지금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파트 시장으로 가려던 그 많던 톤들, 그 수요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돈의 흐름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시장 잡겠다고 한쪽을 정말 세게 눌렀잖아요. 그랬더니 아시죠? 바람이 다른 쪽으로 빵빵하게 차오르는 거. 바로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거의 전역이, 그리고 수도권 웬만한 것들은 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이걸 삼중 규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상 아파트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진짜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아파트 문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왜 하필 그 대안으로 오피스텔이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와, 이유는 정말 이 한 장에 다 나와 있네요. 보세요.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LTV가 40%잖아요. 꽉 막혔죠. 근데 오피스텔은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LTV가 무려 70%까지 나와요. 이건 돈 구하는 입장에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출의 차이가 시장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네요. 작년 10월에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813건이었는데 딱 1년 만인 올해 10월엔 1188건, 거의 1.5배가 뛴 거예요. 시장이 숫자로 바로 대잡을 한 거죠. 물론 대충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매력적인 이유들이 막 더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1인 가구가 벌써 800만 시대고요. 전세는 점점 월세로 바뀌면서 임대 수익률도 4년째 오르고 있죠. 게다가 요즘 오피스텔은 어때요? 웬만한 아파트처럼 정말 잘 나오잖아요. 청약이나 세금 규제에서도 훨씬 자유롭고요. 여러모로 딱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와중에 시장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공급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이 찾는데 정작 앞으로 지어질 오피스텔은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반대 상황인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공급이 제일 많았던 2019년엔 전국에 11만 호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 예정된 물량은 고작 1만 1,000호 정도예요. 최고점일 때랑 비교하면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9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엄청난 감소죠. 네, 맞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 무려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예요. 말 그대로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현실이 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공급이 줄었을까요? 원인은 사실 꽤 명확해요. 바로 2023년, 기억하시죠? 고금리의 건설 경기도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때 신규 분양이 전년도에 비해 4분의 1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 결과가 2, 3년 뒤인 2026년에 이런 입주 절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뚝 끊기는 상황. 그럼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아파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하지만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꼭 짚는 오피스텔의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처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아파트만큼 가격이 크게 오르긴 힘들다는 점도 있고요. 또 막상 팔려고 내놓으면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환금성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투기가 너무 심해지면 오피스텔도 언제든 정부의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변수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요즘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바로 옥석 가리기. 옥이랑 돌을 가려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좋다고 아무 오피스텔이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입지가 어떤지, 앞으로 가치가 오를 만한 곳인지, 상품성은 괜찮은지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 옥을 가려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규제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떠오른 오피스텔. 여기에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공급 절벽이라는 엄청난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오피스텔은 꽉 막힌 주택 시장의 현명한 대안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과 위험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